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캠퍼스 이민호입니다. 오늘부터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자연어 처리를 배워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자연어 처리 기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 강의에 앞서 강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자연어 처리 기초는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자연어 처리에서는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2장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앞서 필요한 파이썬 언어에 대한 학습과 웹 크롤링을 배워보겠습니다. 3장 자연어 처리 활용 텍스트 분석에서는 실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연어 처리 텍스트 분석 과정을 실습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전체 강의를 수강 완료하시면 자연어 처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나의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개발, 수학, 데이터 분석 기초 지식이 전혀 없으며 자연어 처리를 처음 접하는 자연어 처리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사이트 캠퍼스는 강의를 듣는 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금융 인공지능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 자연어 처리를 실제 나의 직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어떤 것을 얻고 어떠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 우리 회사의 SNS, 뉴스,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사와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비교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리뷰를 분석하여 신제품 개발 시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예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 중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자연어 처리 입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입문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연어 처리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향후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자연어 처리 활용 사례에서는 자연어 처리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가 적용된 우리 일상 속의 사례를 살펴보고 나의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자연어 처리 활용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어 처리를 접하는 당신을 위해 자연어 처리를 통한 텍스트 분석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습을 진행하지는 않고 실습은 3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차근차근 실습하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란 무엇일까요?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시작된 것은 인공지능의 시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은 앨런 튜링이었는데요.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인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어 처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50년 앨런 튜링이 쓴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과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컴퓨터는 지능적, 인텔리전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능적, 인텔리전스하다는 개념이 인공지능 개념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관심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지금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위키피디아에서 자연어 처리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자연어 처리 또는 자연언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 현상을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모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정보 검색, QA 시스템, 문서 자동 분류, 신문기사 클러스터링, 대화형 에이전트 등 다양한 응용이 이뤄지고 있다. 다소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자연어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관점에서
기계 혹은 컴퓨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는 언어를 이해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을 가지고 있고 문법에서 어긋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학습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개발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연어 처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 자연 언어로 명령을 내리면 기계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것을 명령어로 변환하여 기계를 구동시키고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인공지능 스피커 내 자연어 처리 엔진이 질문을 이해하고 날씨에 대한 질의임을 파악하여 기계에게 날씨 검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계는 날씨 검색을 하여 결과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고 오늘 날씨는 최저 15도, 최고 25도로 맑습니다 라고 답해줍니다. 앞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자연 언어로 명령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연어 처리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간이 기계 언어로 기계를 이해시키는 것이었다면 자연어 처리는 반대로 기계가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하여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어 처리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 관련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업들만 하는 일일 것 같고 나와는 먼 이야기 같지만 이제는 강의를 듣고 있는 당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첫째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사전에 정의된 모델을 통해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엑셀이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엑셀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엑셀에 정해진 틀이 있고 이 틀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비정형 데이터는 미리 정의된 데이터 모델을 통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텍스트 파일이나 메일, 소셜미디어 등 데이터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포스트를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글을 남깁니다. 이것을 엑셀과 같은 규격화된 포맷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정형 데이터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뉴스,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대한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7에서 80%가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전체 중 20%도 못 미치는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80%를 고려치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피해갈 수 없고 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앞선 비정형 데이터와 일맥상통합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데이터 형태의 관점이었다면 온라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데이터 내용의 관점입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97%의 기업이 온라인 평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온라인 활동이 기업 가치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항공사 이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온라인 평판인데요. 온라인 평판은 온라인 뉴스, SNS, 블로그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가 가능합니다. 분석 대상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문선에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수집하여 자연어 처리로 긍정, 부정, 중립 여부를 판단하여 시장 반응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통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전통적인 키보드 마우스 기반의 UI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 CI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점차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이 편안한 방향으로 UI는 점차 변해갈 것이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 인간과 기계의 소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 세계 데이터의 7에서 80%를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평판이 기업 가치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데 자연어 처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의 자연언어 기반으로 소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모두가 상대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를 기술을 함께한다면 성장 또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연어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어 처리가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죠? 자연어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언어가 가지는 모호성 때문입니다. 모호성 중에서도 동음이의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음이의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동형 이의어는 철자와 발음이 모두 같은 동음이의어를 말합니다. 예시를 보면 turn right의 right은 오른쪽을 의미하는 부사이고 that's right의 right은 오른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이는 자연어 처리 시에 품사와 의미의 파악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음이형어는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동음이의어입니다. I went to the sea to see my friend. 처음의 C는 바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C는 보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음성 인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문맥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맥 속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다이어 때문입니다. 볼트라는 단어를 보면 볼트너트에 볼트가 있고 번개에 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과에 애플이 있고 기업에 애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업 애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사과에 대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잘못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문맥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어려운데 그보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가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 전산 언어학자팀에서는 5가지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기계가 자연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규칙성을 가지고 표준화가 되어 있을수록 처리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어는 다양한 변형과 변칙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가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때 구어와 문어를 사용합니다. 문어는 정돈된 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이 적은 데 비해서 구어는 정돈된 완벽한 문법이나 형식적인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이 큽니다. 이는 상황, 문맥 등에 따라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자연어 처리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띄어쓰기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띄어쓰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잘못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고등학생들은 일부러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책에서 많이 보는 예시인데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같은 띄어쓰기의 오류의 경우 띄어쓰기를 보정하고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띄어쓰기를 보정하는 작업 자체도 말뭉치의 부족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 따른 높임법입니다. 예를 들어 김 교수님한테 나 먼저 간다고 문자 보내줘 라고 인공비서에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나 먼저 간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답을 줄 것입니다. 교수님은 나보다 내가 존칭을 써야 될 대상인데 기계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말로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비서는 상대에 따라서 높임말을 해야 할지 반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동음이어나 운율적 요소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만날 때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는 하이와 바이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안녕이란 것은 말의 높낮이, 길이, 세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만날 때는 안녕, 헤어질 때는 안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연어 처리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가 자유롭게 생략되는 점도 한국어가 갖는 특징입니다. 구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머신러닝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어나 서술어 목적어 등 문장의 필수 요소가 생략되는 문제를 완전한 문장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한국어 자연어 처리가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연어 처리 전문가이신 어떤 분께서는 지금 포기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도 하십니다. 저는 힘듦이 있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 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내에서도 자연어 처리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텍스트 분석과 자연어 처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500만 달러, 하나 5,600억 원에서 2025년 22.3 빌리언 달러, 하나 24.9조 시장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내 44.6배라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자연어 처리 시장의 성장 동력이 수요 증가라는 것입니다. 즉 자연어 처리에 관련 제품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스마트 장치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웹 및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마지막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 니즈에 집중할 것입니다. 뒤에서 다룰 2에서 3장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현 시점 자연어 처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메인, 산업의 독립적인 범용 자연어 처리 솔루션이 없습니다. 금융에 적용한 자연어 처리 솔루션을 게임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게임 분야의 솔루션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자연어 처리 교육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며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감성 분석 관련 내용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로 컨텐츠의 감성을 분석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번에 그것이 가능하겠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긍정, 부정, 중립이라는 것이
사람 주관에 따른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을 많이 합니다. 자연어 처리가 정답을 찾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차 인간을 이해해가는 기술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한계는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